안녕하세요. 2021년 해피투게더 구강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첫 번째 구강관리의 필요성, 두 번째 구강위생용품의 종류, 세 번째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네 번째 구강관리 실천하기입니다. 식사를 위해,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회원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맞습니다. 네, 구강관리입니다. 구강관리는 우선 식사를 위해서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구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의 필요성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위와 그리고 또 자연 치아에는 프라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 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구강관리에 대한 자각과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강위생용품의 종류입니다.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첫 번째, 회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칫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혀를 닦아주는 혀 클리너입니다. 세 번째로는 치실입니다. 네, 치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빨과 이빨 사이를 닦아주는 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간 칫솔입니다. 네, 치실과 비슷한 효과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칫솔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법으로는 우선 저희가 드린 키트와 안내문이 있을 텐데요. 네, 저희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나눠주신 키트입니다. 안내문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법. 첫 번째로는 칫솔입니다. 칫솔을 선택하실 때에는 칫솔모는 앞니 2개에서 3개 정도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이 칫솔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이빨에 있는 이물질이 잘 닦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칫솔을 교환할 때는 칫솔모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칫솔모가 많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적당하고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새 칫솔로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약을 올바르게 짜는 방법입니다. 치약을 칫솔 위에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칫솔을 잡고 치약이 나오는 입구를 칫솔 면에 대고 꾹꾹 눌러서 칫솔모 속으로 치약이 스며들도록 짜줍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칫솔 잡기법인데요. 칫솔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칫솔을 바르게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칫솔 머리 아래에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고 칫솔질을 합니다. 칫솔질은 회전법 칫솔질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칫솔을 잇몸 깊이 평행하게 넣고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질의 순서로는 치아의 바깥면을 먼저 닦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법 칫솔질 기본 동작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아의 안쪽 면을 닦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겉에 있는 이빨만 닦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쪽에도 세균이 많이 있으므로 치아의 안쪽 면도 닦아줍니다. 다음으로는 치아의 씹는 면을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가 부딪히는 그 부분, 치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혀를 잘 닦아줍니다. 아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혀 클리너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 칫솔로 혀를 닦을 때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를 편안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의 올바른 사용법은 혀를 앞으로 내밀고 혀 클리너의 날을 혀에 댄 후에 가볍게 2회에서 3회 정도로 긁어내리는 것입니다. 혀 클리너 사용법, 혀 클리너 보시면서 같이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실 사용법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가 없이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치아에 사용할 경우 40cm 정도로 치실을 자릅니다. 자른 치실을 양손 가운데 손가락에 감아서 치실 사이가 10cm 정도가 되도록 잡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실제 적용부가 3cm 정도 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을 때는 톱질하듯이 넣고 닦을 때는 한쪽 치아에 감싸 둘러 씹는 면 방향으로 튕기듯이 닦습니다. 치실을 한번 넣을 때 꾹 하고 넣게 되면 잇몸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톱질하듯이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시거나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치실 사용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실을 넣을 때는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치실을 느슨하거나 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치간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치간 칫솔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쉽지만 치간 칫솔은 우유병 닦는 솔을 축소한 모양의 구강 위생용품입니다.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 사이에 공간이 큰 부위는 치간 칫솔로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기 적당한 각도로 구부립니다. 치간 칫솔은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치간 칫솔을 치아 사이의 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치실과 치간 칫솔, 어떤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치실과 치간 칫솔은 구강 관리를 할 때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구강 상태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아에서는 치간 칫솔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어떤 치아에서는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가 가깝게 붙어 있는 사이에서는 치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치아와 치아 사이가 조금 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서로 구강 관리 실천하기입니다.
감염과 구취를 예방하는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구강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칫솔도 쓰고 치약도 쓰고 그리고 또 혀클리너나 치실, 시간 칫솔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가정 내에서 구강위생을 위해 지켜야 하는 환경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칫솔질 전후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줍니다. 구강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칫솔질을 하기 전과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다음으로는 칫솔, 치약, 그리고 양치컵은 개인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침으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칫솔과 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약을 칫솔에 바를 때 치약 입구 부분이 세균 및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치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정 내에서 치약과 컵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세균, 그리고 또 그 외의 바이러스들이 다른 가족에게, 그 가족이 나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칫솔과 치약, 그리고 컵은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칫솔을 보관할 때 필요한 수칙인데요. 칫솔은 칫솔 간 간격을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칫솔을 함께 보관하면 칫솔이 맞닿아서 다른 사람의 침이나 혈액이 묻을 수 있으므로 칫솔과 칫솔의 간격을 좀 두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가급적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강 치아를 위한 치아 관리 9가지 수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습니다. 회원분들이나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혹시 식사 후에 조금 귀찮거나 피곤하셔서 이를 닦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한두 번 닦지 않게 되면 이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또 이 만 자체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치아가 부식되거나 세균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를 닦을 때에는 위와 아래 모두 깨끗이 닦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법 사용하셔서 이를 잘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단 음식은 적게, 과일과 야채는 많이 먹습니다.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 번식을 하기에 좋은 먹잇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은 적게 드시고 건강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서 치아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소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불소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 내에서는 우선 이가 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부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식되었을 때 재석회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가 단단해지게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불소입니다. 구강 내에 불소가 치아의 재석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산과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과 세균이 치아에 자주 부딪히게 되면 치아는 계속 부식되고 또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때문에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를 사용하셔서
산과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잘 보호하시고 또 치아의 재석회화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강 치아를 위한 치아 관리 9가지 수칙 중 5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 관리를 위해서 6개월마다 정기 구강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병원에 치과에 가시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실 거예요. 이게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치아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겨있는 치석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을 제거하시고 이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이제 충치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7번째 수칙입니다.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하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이쑤시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틈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그 틈 사이로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쑤시개를 사용을 또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이쑤시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에도 큰 무리가 간다고 해요. 치아와 치아 사이를 힘으로 이쑤시개로 계속 뚫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8번째 수칙입니다. 병먹에 따기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병먹에 따기란 무엇이냐? 병마개를 입으로 따는 행동들이 있어요. 또는 실을 이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치아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을 자주 하시면 치아가 나중엔 흔들리고 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운이 없을 때는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로 뭔가를 끊는다거나 치아로 무언가를 연다던가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치아 관리를 위한 9가지 수칙 중 마지막 9번째 수칙입니다. 치아 착색과 입냄새 그리고 구강암 예방을 위해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몸에 폐와 그 외 피부 이런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들어오는 구강, 입 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선 담배를 피우게 되면 치아가 색깔이 변합니다. 니코틴 성분으로 인해서 치아가 누래지거나 심지어는 까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담배를 피우시고 혀나 이런 곳에 계속 그 니코틴 성분과 담배째 성분이 남아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입냄새를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구강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구강교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들으신 구강건강 지키는 법,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